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K리츠 위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29일, 30일 장이 열리긴 하지만 또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새해 첫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주 올해 마지막 K리츠 위클리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주 동안 이 상장지수 펀드 ETF 리밸런싱 여파로 변동성도 확대되고 약세를 기록했는데 ETF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난주에는 보합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2.71% 상승을 했고요. 개별 리츠별로 살펴보면 코랑코 더원 리츠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에 하나증권이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첫 거래일인 지난 15일 하루 동안에만 3.62% 급등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장중 한때 8,70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는 시장에 눈길을 끌만한 거시경제 이벤트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나마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4.3%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다우존스가 전망했던 시장 전망치 3.2%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고요. 특히 개인 소비가 3.5% 깜짝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처럼 GDP가 잘 나왔지만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GDP가 나온 날도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 특히 자신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인선 기준을 또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트럼프 측근인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앞서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의 고위 인사들의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렸죠. 이제 매파와 미들기가 많이 엇갈렸는데 이미 이제 그런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이번에 의사록 공개는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0개 리츠가 상승했고 12개 리츠가 하락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랑코 더원 리츠가 3.22%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상승과 하락을 기록하거나 대부분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별다른 큰 특징이 없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올해 증시도 사실상 한 해를 마감했는데요. 이틀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이번 주에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2025년 한 해 리츠 시장을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부분의 리츠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5개 리츠가 작년 말 대비 상승했고 7개 리츠가 하락한 채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8.7%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었죠. 작년과 비교하면 완만하지만 뚜렷한 회복세가 확인되었던 한 해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코랑코 더원 리츠인데 작년 말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4,220원이었는데 최근 이제 26일 종가는 8,650원을 기록하면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증권 빌딩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풀이되고요. 이어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이후로 큰 부침을 겪었던 롯데리츠가 적극적인 리파이닝 전략으로 이자 비용을 낮추고 또 주당 배당금 DPS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30% 이상 올랐고 올해 자산 운용 규모가 AUM이 5조 원을 돌파한 SK리츠가 규모의 경제 효과에 힘입어서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한화리츠 그리고 1위치 코크랩, D&D 플랫폼 리츠도 10% 이상 올라서 상승폭이 컸었던 리츠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현재 상장 리츠 중에서 주가가 가장 낮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에만 35%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고금리 대출과 환해지 정산금 이슈,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량자산 매각,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과 거래 정지 등으로 올 한 해 내내 부침을 겪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 이후에 투자자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지자 특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 감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 특별 감사를 담당했던 이제 사무관께서 이제 퇴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당분간 또 관리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KB스타리츠도 해외 자산에 대한 우려로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올해는 지난 26일까지 마이너스 1.05%를 기록했고, 신한 알파 리츠도 마이너스 2.30%를 기록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마지막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